이번 주 이슈 사건입니다. 이슈. 네. 이번 주 이슈가 뭐 꽤 많이 있던데 그냥 한 3개 정도 골라봤어요. 네. 역시 이번 주도 이슈가 된 건 완도 사건이에요. 얘기 안 할 수가 없죠. 네. 완도 사건인데 지금 아마 부검을 했죠. 네. 그때 염건영 교수랑 했구나. 영 교수님, 네. 영 교수하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염 교수하고 나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엎혀서 나갈 때 팔이 흔들리는 그 이 각도 이걸 봐서는 수면제라든지 무슨 약물에 중독돼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 네, 혹은 사망 상태 이미 네.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네. 그리고 뭐 염 교수도 저 추정하는 거는 뭐 깊은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 저 간만의 차이가 있어서 쓸려 들어가면 네. 바다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. 딸려 들어가지고 계속 밀려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 무거운 거기 때문에 물체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다행히 양식장 가들이 있는데 좀 걸린 것 같아요. 네. 그 바람에 이제 뻘 속에 어느 정도 묻혀 있다가 발견이 됐죠. 됐는데 차 안에서 시신이 3구가 발견됐고 아마 부패는 상당히 오래 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바람에 이제 부패는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뭐 치아라든지 뭐 지문이 나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로 그 3사람인 걸로 밝혀졌어요. 네. 3사람인 걸로 밝혀졌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사인을 따져봐야 되잖아요. 근데 사인을. 부검에서 명확하게 안 나왔잖아요. 너무나 이제 부패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였냐면 네. 딸 같은 경우는 사망한 상태에서 물에 빠졌다면 호흡을 안 했을 거고 그렇죠. 호흡을 안 했다면 기도라든지 폐에 물이 안 들어갔겠죠. 네. 그러면 간단하거든요. 먼저 사망했는지 아마 같이 익사했는지 네. 이걸 따져봐야 되고 또 2사람도 남편하고 아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익사했으면 뭐 네. 물이 차 있어야지 맞겠죠. 기도라든지 이런데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그 부분을 못 가린 것 같습니다. 다만 익사로 추정된다는 식으로 네.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. 그 방법은 이제 플랭크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네. 플랭크톤을 이용해서 이제 아마 사인을 또 이제 밝힐 것 같은데 일단 뭐 밖으로 드러나는 위상 같은 거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마 보여지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이 물 속에서 장시간 좀 이렇게 손상된 상태이기 그러니까. 때문에. 네. 이제 아마 플랭크톤 검사하면서 약동물 검사 당연히 하겠죠. 하겠죠. 네. 그걸 이제 확인하는데 그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. 근데 제 생각은 한 달 정도까지는 안 갈 거예요, 이게. 조금 이슈가 된 한 사건이라 2주 내외에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다음에 차량도 뭐 만약에 방어벽을 뚫고 때리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 파손 정도를 가지고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. 네. 전체가 뒤로 밀리는 현상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. 네. 그래서 이제 국과수에서 아마 차량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점 하나 있죠. 네. 파킹장 상태에 있어요. 피로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바다 안으로 뛰어들었다면 피로 있어서는 안 돼요. 그렇죠. 뒤에 네, 드라이버로 네. 직진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피로 파킹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들어가가지고 멈춰 세웠다는 멈춰 거죠. 세웠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드라이브 상태로 놨다가 어떤 그 큰 바지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때렸을 때 그게 밀리면서 파킹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죠. 가끔은 있습니다. 가끔은. 네, 네. 이건 뭐 수사해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해요. 네. 혹은 물에 빠진 상태에서 운전석에 그대로 그 숨진 사람이 뭐 본인이 숨지기 직전에 파킹으로 놓을 수도 있겠고요. 그럴 수 있죠. 아니면 그 안에서 물이 들어오면 걸려가지고 시신이 된 상태에서 걸려갖고 조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 의해서 뒤로 밀릴 수는 있어요. 네. 그런 부분도 이제 파킹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. 그러니까 이게 피에 놓여져 있었다는 게 의문스러운 점은 결국은 이 파킹 상태로 된 게 어떤 그 사망자들의 자의로 피에 놓여지게 된 거냐, 혹은 어떤 다 그 외에 기타 다른 이유로 그렇죠. 놓이게 됐느냐를 밝혀내는 게 그렇죠. 관건일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보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거의 보이는데, 네.
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이유가 있어요. 터무니없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. 심지어 일가족이 다. 네, 만약에 일가족이 다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금융 거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경찰이 지금 아마 압수수색해가지고 뭐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뭐 각종 보도에 나온 거 봐서는 뭐 코인 관련돼서는 뭐 한 2천만 원 남짓밖에 손해 본 게 없다. 네.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. 근데 돈 2천만 원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할 이유는 없거든요. 그렇죠. 네. 뭐 그 이외에 다른 게 있는지 여부는 아마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카드빚이랑 그 그러니까. 채무가 한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확인이 됐다라는 것 같은데. 그러면은 그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타고 갔던 자동차가 수입차였잖아요. 90만 원 네. 리스라면서요. 네, 그리고 집도 새로 사는데 그 사망 전에는 새도 이제 못 내는 좀 경제적 밀리는? 궁핍은 이어지고 있었던 거네. 그렇게 그러면 뭐 보이는가 봐요.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경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아이, 돈 뭐 1억 얼마 가지고 새 식구가 아직 나이도 젊은데 네.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할 리가 있어? 그거 아닐 거야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. 돈은요, 없는 사람은 단돈 1,000만 원에도 목숨 걸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네. 그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. 네. 더더군다나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채 같은 걸 빌려 써가지고 그러면 더 사채 휘둘리고 쫓기고 있다 그러면 이거 감당 안 되거든요. 빚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방식이니까요. 다만 그렇건 저렇건 이렇건 저렇건 이유 열을막론하고 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둘이 동시에 아이하고 같이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두 사람이 결정을 했다면 네. 그 두 사람은 살인자입니다. 맞아요. 그 두 사람은 그 아이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이의 동의 없이 그 무고한 생명 또 다른 영혼이에요. 내 새끼라고 해서 내 소유입니까? 그럼요. 이 세상에 사람은 나오는 순간부터 내 소유 아니에요. 또 그 각기 다른 하나의 영혼인 거예요. 독립된 그 사람 인격체죠. 그러면 네. 근데 그 아이를 그 동의받고 극단적인 선택했겠어요, 어린아이? 10살짜리가 뭘 알겠어요. 이건 명백히 만약에 두 부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했다면 두 사람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지만 두 사람은 그 아이를 살해한 살인자입니다. 이게 보면 전형적으로 그 일가족이 이제 공동으로 자살을 하는 다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건에서 연구들에 보면 이게 이 사건이 딱 그래요. 전형적으로 자살 전 타살이 이루어지는 그 이제 타살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칼로 찔러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. 이제 보통은 자녀를 이제 모든 가족이 다 죽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결심한 가정의 자녀가 이제 좀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죽여놓고 보통은 부모가 다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러고 같이 가죠.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그 양태가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CCTV로 보여지는 그러한 뭐 그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비춰보면은 딱 전형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또 보여요. 그렇게 봐야죠. 그래서 동반자살이라는 명칭을 써서도 안 되고요. 그거는 이제 사라져야 되고요. 무작정 이건 살인이고요. 그 다음에 서로 먼저 처리하고 자기들이 죽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 비난할 수 있죠. 그 살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죽었다고.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살인입니다. 왜 그러냐면 아이의 동의를 구했다고 할 수 없고. 동의를 구해서도 죽여서는 안 되고요. 그럼요. 같이 그냥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같이 셋이서 그냥 뛰어들어서 익사했다 손치더라도 그것도 살인입니다. 맞아요. 명백히 살인입니다. 그거는. 네. 그래서 이분들은 안타까운 저간의 사정들은 있겠죠. 본인들한테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어떤 살인죄를 범한 거고요. 비난받아 마땅하고요. 아이 부분에 있어서는요. 그러면 적어도 그렇죠. 이건 내가 볼 때는 용서가 안 되는 행위예요. 세상에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? 그리고 지금 보면은 타살 정황이랄 게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. 이 사건에서 그렇죠. 네. 자발적으로 아이 뭐 부모님이 아이 저거 학교에다가 이야기해서 안 나올 거라고 그렇죠. 얘기하고 펜션 숙박업소도 본인들이 알아봐갖고 그러니까. 잡은 거고 그리고 아이가 축 늘어진 아이를 뭐 업고 나올 때 뭐 허둥대거나 그런 기색도 전혀 없잖아요. 그런 모든 정황을 본인 소유의 그 자동차에서 발견이 됐고 타살의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고 혹시 사고사가
가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를 지금 규명을 해보려고 그렇죠. 이렇게 지금 뭐 사인이라든지 만약에 사고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뭐 성격이 그리고, 달라지겠죠. 네.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이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거는 사고사로 보이지는 않아요. 조금 그래 보여죠. 예. 그래서 이후야로 막느라고 우리 사회에서 동반자살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아예 사라져야 돼요. 맞아요. 동반자살이라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?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. 이거는 사고사가 아니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 원인이 사망 원인이 밝혀지면 그 순간 이 두 부부는 아이를 살해한 살인자입니다. 맞습니다. 예? 예. 살인자인데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는 게 원래 네? 형태상 맞는 거죠. 예. 아 이거 속상하더라고요 이거.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다.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러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다는 거 그것도 한편 생각하면 좀 서럽더라고요. 근래에 그런 생각했어요, 교수님. 그 경제적인 그 궁핍에 대한 인식, 본인의 인식, 당사자의 인식이 좀 주관적일 수 있겠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정도면 평균보다 더 벌고 그 정도면 뭐 살 집 있고 그 정도면 움직일 이용할 차 있고 뭐 밥을 굶어 이렇게 하는데도 당사자들은 나는 지금 궁핍해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그 기준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예. 주관적인 기준이 좀 다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절대 빈곤의 네. 시대에서 상대 빈곤의 시대로 이제 바뀌었잖아요.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사실 절대 빈곤의 시대를 저는 거쳐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. 말 그대로 절대 빈곤의 시대는 이제 배고파서 죽는 시절이에요. 보릿고개 같은 굶어 죽는 시절, 네.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. 그래서 그때는 먹는 것만 해결되면 행복한 거예요. 지금 북한이 뭐 이밥에 고깃국에 이밥, 쌀밥 먹으면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? 그게 네. 절대 빈곤의 시대에 나오는 용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어요. 근데 이제 상대 빈곤의 시대예요. 맞아요. 내가 이렇게 노란 볼펜, 500원짜리 노란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 친구들은 네. 나는 300원짜리 파란 볼펜을 쓸 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. 박탈감. 이제 그런 상대 빈곤의 시대에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힘내야지 어떡하겠어요. 힘내야지. 맞아요. 힘내야지. 어떻게든지 극복해가지고 헤쳐나가야지. 헤쳐나가고 뭐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 성취도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는 거잖아. 그렇게 바로바로 실망하고 바로바로 절망해가지고 그 부모가 어렵게 배 아파서 놔준 그 은혜를 그렇게 갚으면 되겠어요? 그것처럼 불효하는 게 어딨어?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예요, 교수님. 웰빙, 행복에 대한 어떤 재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네, 근데 그 비교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랑 하지 말아라. 나랑 내 안에서 내가 과거에 비해서 더 잘 살아졌으면 더 잘하면 그러니까 내 능력치가 기준으로. 향상되면 그거는 잘 된 거예요. 내가 500원 벌고 있었는데 엊그제까지도 네. 한 몇 달, 한 1년 지났더니 이제 530원 벌어. 네. 그러면 나아진 거야. 그러면 나아진 거예요.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맞아. 나는 500원 버는데 저 사람은 1,000원 번다. 1,000원 버는 사람만 있어요. 10,000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맞아. 그렇게 또 비교를 나보다 적게 버는 400원 버는 사람도 네, 있잖아. 그렇게 비교를 하면 너무 불행하다라는 거죠. 맞아요. 네. 뭐 이 순간 또 어느 순간 어떤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뭐 내가 차라리 살아서 뭐해? 예, 이런 인생 마감해야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5분만 더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. 네. 5분만 더 생각해 봐야 돼.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, 그 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여부, 네. 뭐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하면서 힘내고 용기 내고 그래야 돼요. 어느 부분이든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. 그러면 그걸 못 꼭 찾아서 필요해. 그런 거예요.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톡 튀어나오는 순간부터요,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. 내가 기여할 게 반드시 운명처럼 따라붙어 있어요. 김복준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톡 튀어나올 때 너는 나가서 그래도 이 사회에 요 손톱만한 뭐라도 기여하라고 나온 거예요. 우리 홍유진 박사도 마찬가지고 네. 한 PD 정 PD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
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 하나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라 그 의무 지켜야 돼요. 그거를만 찾으시면 좋겠어요. 생각해보고. 아, 속상하더라고요, 이건. 이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돼요, 우리 사회에. 이거는 바야흐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낡은 주소같이 느껴져서 아프거든요.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, 이거. 네. 이슈 좀 가슴 아팠고, 저 최종적으로 약동물 검사라든지 플랑크톤 검사 또 그다음에 차량 그 어떤 그 감정 결과 네.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네.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결과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네.